호주야 클럽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투박입니다. 호주에서 향후 5년간 가장 수요가 높을 직업 탑10 발표가 있었습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지에서 정부 발표 인용을 해서 이렇게 기사화했던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먼저 향후 5년간 가장 부족한 직업, 호주에서 가장 성장세가 높은 직업 탑10인데요. 자, 첫 번째가 컨스트럭션 매니저. 그리고 두 번째가 시빌 엔지니어링, 같은 이제 건설 쪽 관련 부분이죠. 사실 호주가 이제 미국발 시작해서 금리 인상이 이제 되다 보니까 뭐 한국뿐만 아니라 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금리가 좀 올라가고 있는 수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 경기는 금리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호주에서 사실 건설 경기가 조금 다운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 건축 관련 쪽에 기술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전히 향후 5년간 가장 부족한 직업 탑10 1, 2위에 이 건설 관련 직종이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하실 건 컨스트럭션 매니저 같은 거는요. 이 매니저라는 직종은 여러분들이 관련 학사나 석사나 학업을 딱 마친 그 시점에 바로 그 분야에 내가 매니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졸업장 이후에도 한 3년 정도 경력이 있어야 영주권 신청할 때 그 직종을 이렇게 선택해서 신청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빌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그냥 학사 또는 석사 학위만 있으면, 공학 학위만 딱 마치면 바로 아무리 뭐 아직 학사 학위를 해서 관련 지식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어쨌든 퀄리피케이션을 가졌으니까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자, 3번에 얼리 차일드후드 티처가 있는데, 요거는 한국 분들이 가끔은 이제 유치원 교사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면 좀 개념 정립이 좀 달리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얼리 차일드후드 티처는요, 정식 교사라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주로 담당하는 거는 이제 초등학교 정식 입학하기 전 한 1, 2년 정도, 그리고 또 주에 따라서는 초등학교 한 1, 2년 이상까지도 담당을 하는 정식 교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분야는 정식 교사니까 아무래도 뭐 영어가 거의 네이티브 수준에 버금가야 되겠죠. 그래서 유학생 여러분들 중에서는 선택해봄직한 직업인 분도 있지만 도저히 범접하지 못하는 영어 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선택해서는 안 되는 또 직업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분야가 왜 하이 디맨드에 들어가냐면요, 여러 가지 복합적이긴 한데 이 얼리 차일드후드 티처가 부족하게 되면요, 직업을 가진 어린 자녀를 둔 직업을 가진 직장인들이 아이를 제대로 맡길 여건이 안 되잖아요. 불편해지게 되잖아요. 집에서 아주 먼 거리에 뭐 차일드케어 센터에 가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요소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향후 수년 안에 이 인더스트리에 굉장한 지원을 할 거라고 지금 계속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굉장히 확대될 그런 분야라고 보시고 그런 분야라고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영어만 충분히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전망은 아주 괜찮은 직종이다 이렇게 보고요. 자, 간호사 뭐 늘 호주 영주권 유학에서 첫 번째로 고민 한번 해보게 될 대표적인 학과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이건 뭐 어쨌건 적성이 안 맞으면 죽었다깨라도 할 수 없는 일이긴 하잖아요, 그죠? 가끔은 간호를 선택하는 분들도 호토바기님 이 내가 선택한 간호학이 혹시나 내가 공부하는 와중에 영주권 직종에서, 즉 중장기 필요 직종이라고 하는 MLT SSL이라고 하는 그 직종에서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빠지게 되면 영주권 신청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적어도 간호학과가 그런 염려를 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간호학과를 선택한 학생이 그런 염려를 한다? 그럼 모든 영주권 학과는 사실은 뭐 불안해서 도전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고요. 자, 5번, 6번은요, 큰 범위에서는 이제 IT라고 볼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안에는 보안, 뭐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AI도 있고요. 그죠? 빅다타도 있고, 뭐 통신도 있고,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그 안에서는 조금씩 더 극적으로 필요한 직종도 있고 조금 덜 필요한 직종도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IT가 호주의 국책 산업이고, 호주가 다른 뭐 이런 제조업이 아주 강한 국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 IT 분야는 하드웨어적인 게 좀 덜 하니까 호주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 IT 산업을 좀 발전시키려고 하는 게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학생 여러분들도 혹시나 IT의 적성이 맞다라고 하면 IT를 하는 거는 뭐 좋은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7번에 이 전기가 있는데 이건 공학은 아니죠, 그죠?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는 아니고 일렉트리션인데, 보통 우리 일반 이제 뭐 건설 현장에서 전기 배선을 다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직종인데, 요거는
다른 현장 기능직하고 조금 달라요. 뭐 요리, 제빵, 자동차 정비, 타일, 미장, 벽돌, 용접, 목수 뭐 이런 직종들은 보통 뭐 태입이나 사립 칼리지에서 2년 과정을 수료하면 관련 분야 자격이 취득이 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근데 전기는 안 그래요. 전기는 그 뭐 태입 같은 데서 2년 공부했다고 우리가 보통 현장에서 전기 라이선스를 가지고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직종으로 이민으로 연결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나중에 영주권 받은 다음에 또 뭐 이 분야에 일하는 거는 가능할 수는 있지만요. 예, 요리, 뭐 셰프는 영원히 뭐 제가 볼 때는 호주 젊은이들이 갑자기 너도나도 나도 셰프가 되겠어, 나도 주방에서 멋진 요리를 해보겠어 하고 주방으로 뛰쳐가지 않는 이상은 이 부족한 것은 해결이 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호주는 가족 중심 사회가 좀 강한 사회다 보니까요. 저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리로 다 영주권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한 3, 4년 차 지나면 꽤 그래도 페이도 나쁘지 않죠. 학교도 2년 다녔고 경력이 3, 4년쯤 되면 셰프로서 인정도 받고 나쁘지 않는데 왜 그쯤 되면 다 고민하냐면 뭐 사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나도 남이 해주는 밥 먹고 싶지 내가 남을 위해서 저녁 시간에 우리 가족과 떨어져서 남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고 싶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항상 호주 친구들은 이 분야로 진출하는 거를 좀 꺼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이게 뭐 다른 직업처럼 Monday to Friday, 9 to 5로 일하는 형식이 아니잖아요. 뭐 대부분 이제 저녁에 가족끼리 보내야 될 그 시간에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직종이다 보니까 이건 뭐 좀에서 제가 볼 때는 이 부족 직업군에서 변경이 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과거에 그 2009년, 10년 뭐 요즘에 일시적으로 셰프가 빠지던 적이 있거든요. 예, 그때는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그때는 EOI라는 제도가 없을 때니까 어떤 직종을 어떤 전공을 공부하든지 간에 영주권 신청할 때는 한 줄로 줄을 세워서 심사를 했거든요. 그러나 어느 날 순간 호주 정부가 딱 보니까 특정 직업을 공부한 사람이 줄에 너무 많이 서 있는 거예요. 호주 정부가 필요한 인력 적당히 간호사도 좀 있고 엔지니어링도 좀 있고 뭐 메디칼 관련 분야도 좀 있고 뭐 요리도 있고 이렇게 좀 고루고루 이제 지원자들이 지원을 해주면 좋겠는데 예, 딱 따져보니까 가장 학비가 적게 들고 비교적 짧은 기간에 될 수 있는 그리고 학업 중에서도 관련 분야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대표적으로 요리니까 요리에 쏠림 현상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부분적으로 요리를 뺐던 적은 있지만 요리가 필요 없어져서 요리사라는 직종이 빠졌던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EOI라는 제도가 잘 안착이 됐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셰프가 빠질 일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자, 9번, 10번은요. 호주에서는 항상 하이 디맨드예요. 항상 부족한 직업군인데요. 차일드 케어도 그렇고 에이지드 케어나 뭐 디세이블드 케어 같은 게 다 이제 그런 직종인데 사실 이 직종은 영주권으로 연결되기는 조금 어려워요. 호주에서는 굉장히 부족하긴 하지만 영주권으로 되기는 어려운 이유가 기술 수준이 비교적 조금 낮잖아요. 네.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엄청나게 현장에서 캐리어를 쌓아야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주가 영주권으로 연결되는 직종에는 이 직종을 넣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호주에서 보통 뭐 영주권 받은 다음에도 종종 이제 커플이 와서 영주권을 받았는데 남편이 공부를 해서 영주권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와이프가 영주권 받고 난 다음에 뭔가 또 뭐 30대 초중반인 경우에도 많거든요. 그럼 새롭게 또 뭔가를 배워서 호주에서 계속 직업으로 삼고자 할 때 그런 분들이 이제 아주 대단한 뭐 높은 영어 수준을 요구하지도 않을 뿐더러 일은 좀 힘들 수 있지만 직업의 안정성은 좀 있기 때문에 많이들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영주권 받은 다음에. 자, 지금까지는 이제 직업 자체 10가지를 봤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유학 이민에 도전할 때 내가 선택한 그 직업이 딱 그 10가지 안에 딱 매칭이 되면 좋겠는데 뭐 간호 같은 IT 같은 이렇게 매칭이 되면 좋겠는데 그 산업군 자체가 성장하냐 축소하냐 이걸 보는 게 그 수많은 직업들을 다 일일이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전공 분야가 성장하는 산업군인지 축소되는 산업군인지를 보면 내가 졸업할 즈음에 가서 이게 영주권으로 얼마만큼 좀 더 기회가 주어질 건지 아니면 반대적으로 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을 건지 이걸 또 감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 그죠? 자, 디클라이닝을 보면요. 이 디클라이닝은 사실은 나라를 떠나서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성장하는 분야는 나라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 축소되는 분야는 뭐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텔레폰 오퍼레이터스, 모바일 커스터머 서비스 뭐 이런 분야는 사실은 다 이제는 1대1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기보다 대부분 이제 어떤 시스템적으로
해결이 되는 그런 분야잖아요. 그리고 도어 투 도어 세일즈 워커스 뭐 이런 분야도 당연히 축소가 되고 그죠. 리테일 워커 중에서는 이 소매업 중에서는 인스토어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유통이 많이 넘어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대면에서 인스토어에서 이렇게 커스터머를 만나고 하는 이런 쪽도 축소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농업 분야인데 이건 제가 조금 그 농업 분야 안에서도 고부가 가치 산업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이렇게 나쁘게만 볼 수는 없다고 보는데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인력이 그만큼 좀 축소되는 그런 분야인 것도 같고요.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뭐 생산 관련 이쪽도 조금 디클라인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이제 성장하는 걸 한번 볼게요. 대표적으로 이제 헬스케어죠. 헬스케어. 이 오른쪽에 이제 대표적인 헬스케어 관련 직업 3개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임의대로 가져온 건 아니고요. 잡 아웃룩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렇게 쭉 성장하는 산업의 대표적인 걸 제시해 놓은 걸 제가 이제 인용을 한 겁니다. 에이지드 케어하고 디세이블드 케어. 뭐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간호도 마찬가지고요. 뭐 피지오테라피 이 분야도 갈수록 노인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죠? 갈수록 이 분야도 스트롱. 그래서 이 future job growing이 very strong으로 이렇게 이제 나오고요. 자, 두 번째가 이제 교육 관련 분야인데, 뭐 정시 교사가 여전히 부족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도 유학생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교육을 담당하는 이쪽도 굉장히 이제 부족한 실정이고요. 그리고 차일드 케어 분야에서도 이제 또 부족한 상태고요. 자, 컨스트럭션 당연히 들어가죠. 아까 1번, 2번에 컨스트럭션 매니저가 있었고 시빌 엔지니어링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쪽에 보면 다양한 뭐 직종들이 있는데 플러머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일렉트리션처럼 뭐 유학생한테 이렇게 2년 과정으로 딱 맞춰서 플러머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기 마지막에 보면 뭐 콘크리트 이런 무슨 건설 현장에서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시공하는 그러니까 뭐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다기보다 뭐 그냥 인력이죠, 그죠? 인력 이렇게 하는 것들은 기술 수준이 굉장히 엔트리 레벨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호주가 이민을 할 때는 기술 이민이잖아요. 어떤 특정 분야의 기술이 있다라는 걸 가지고 이제 이민의 프로세스를 밟아 나가는 건데 기술 수준이 없는 거는 영주권을 주기는 어렵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영주권을 받고 나서 그 일에 종사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그죠? 자, 네 번째가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Industry인데, 자, 이쪽 분야는 IT 분야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Accommodation하고 Food Service인데, 이쪽은 위에 보십시오. 웨이터가 있죠. 웨이터도 역시 호주에서는 굉장히 하이 디맨드가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필요한 직종이 될 텐데, 호주의 식문화도 이제 점점 더 또 외식 문화가 좀 더 발달하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웨이터가 많이 필요하긴 할 텐데 문제는 이 웨이터 역시도 대단한 기술 수준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웨이터라는 직업을 가지고 영주권으로 연결되기는 이제 어렵고요. 밑에 뭐 쿡이라든지 셰프, 뭐 제과 제빵 이런 분야는 당연히 영주권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대표적인 4-5개 이 산업을 보면요. 헬스케어 분야랑 이런 뭐 전문 기술 수준을 요하는 이런 분야인데 여러분들이 호주에서 영주권 유학에 도전할 때 전공 선택을 하시잖아요. 그때 가능하면 자기 전공 분야가 이런 분야에 속하면 훨씬 더 졸업할 당시에 기회가 좀 더 주어지지 않겠냐. 이게 2015년 11월까지의 어떤 성장세를 가지고 다타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 4개 인더스트리는 지금 현재 고용되어 있는 그 인력의 약 3분의 2 이상이 더 필요한 정도로 그 정도로 하이 디맨드거든요. 자, 그래서 호토바기가 이제 늘 호주 영주권 유학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그러잖아요. 호주 영주권 유학 선택 3대 원칙. 절대 이 순서를 역행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를 정해놓고 전공이나 지역을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분들 은근히 많거든요. 반드시 전공을 선택한 다음에 그 전공에 맞는 지역. 왜냐하면 지역에 따라서 영주권의 가능성이 달라지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서 내가 원하는 그 전공을 제공하는 학교가 어딘지를 살펴서 이제 학교를 정하는 이 순서대로 가야 되고요. 자, 성공 3대 필수 요소 있죠. 여기에서 한 개라도 부족하면 여러분들 영주권 유학에 도전하시면 안 되거든요. 특히 여러분들이 간과하는 게 자금입니다. 벌어서 공부하지. 벌어서 공부할 수 있는 전공이 있는 반면에 자, 간호 3년 학비만 9천만 원 넘잖아요. 그걸 학생이 어떻게 벌어서 공부합니까? 학교도 가야 되고 하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여러분들이 초기에 좀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아서 호주에서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가장 성장되는 직업군 그리고 성장되는 직업 이런 것들과 잘 좀 매칭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호주에서 영주권도 받고 또 호주에서 원하는 그 삶을 또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